리쌤 뭐하고 계세요? 저희 인더비기닝 회원분들과 재활극장 구독자분들을 위한 건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허허허 메리 크리스마스. 단수야 완전히 산타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기분 좀 내봤습니다. 기도는 잘 하셨어요? 기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회원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네. 뭐 산타도 산타지만은 네. 네, 저희 재활극장 구독자님 분들하고 저희 회원님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좋은 운동하고 좋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네, 한번 인사하시고 네. 시작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담쌤. 안녕하세요, 리쌤. 네, 저희가 오늘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할 거 같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족저근막염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자분이 계신가요? 예. 족저근막염은 일반적으로 좀 증상이 대부분 이제 발바닥 쪽이 좀 아프신 거죠. 네. 이제 오래 서 있거나 또는 걷거나 했었을 때 발바닥에 통증이 있거나 네, 아니면 통증. 이제 아침에 특히 누워 있다가 자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그럴 때 보통 이제 이 뒤꿈치 쪽에서 뒤꿈치, 발 뒤꿈치. 네, 요 발 뒤꿈치 쪽 근처에서 통증이 보통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염증이 좀 심해지면은 뭐 앞쪽까지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뭐 발바닥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더 심한 분들은 발등도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그 심해가지고 네, 발등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발바닥 통증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면 이제 발바닥 쪽에 통증이 있는데 그 발바닥 쪽에 있는 근막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네. 족저근막. 네, 맞습니다. 근막 맞죠? 네. 족저근막염이 네. 왜 이렇게 발생이 흔한 건지 말씀해 주시나요? 일단은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인은 되게 다양한데 이제 그 증상이 어떤 거냐면 이 발바닥 근막이 되게 딱딱하게 긴장이 과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발바닥 근막이 긴장이 과도하다. 네. 이게 근데 보통 긴장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많이 쓰거나 좀 과활성화돼 있을 때 긴장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발바닥이 긴장은 되어 있는데 이 족저근막염의 발바닥은 약해져 있어요. 약해져 있다고요? 네. 긴장이 되어 있지만 이 발바닥의 근육이 약해져 있거든요.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상태에서 긴장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내 하중을 버텨내지 못하는 네. 상태, 그러니까 되게 약한 상태인 거죠. 근데 그 약한 상태를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막 보호적인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요, 우리 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발바닥 근막이 점점 긴장이 되다 보니까 점점 발이 이렇게 모아지게 되거든요. 모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이게 이제 첨조, 이제 아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발바닥이 딱딱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하냐면 뭐 이렇게 발 밑에다가 이제 공 같은 걸 놓고 뭐 이렇게 이제 마사지 같은 거를 많이 하거나 맞아요. 그렇죠. 마사지. 이런 걸 하거나 이제 요걸로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시니까 뭐를 하냐면 수건 같은 게 예를 들어 뭐 이게 수건은 아니지만 이제 수건이라고 하면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쥐는 거. 네, 그렇죠. 발가락으로 쥐는. 그렇죠. 그러면서 요 발바닥 근육을 되게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을. 스트레칭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뻗으시면 뭐 이게 수건이라고 하면 뭐 잡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당기거나. 식으로 뭐 스트레칭도 당기는 것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안 나아요. 재발이 진짜 높은 게 바로 족저근막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치료를 안 하고 재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잘 낫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한번 발생했을 때 통증도 좀 심하고 일상생활이 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맞아요. 이제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발바닥 근막을 늘리면서 그렇죠. 발바닥 근막 늘리면서 늘려주기도 하면서 강하게도 만들어주는 늘리면서 강하게 해주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어. 저번 영상에서도 뭐 장요근이라든지 또는 이상근에서도 했었던 네. eccentric 원심성 운동에 대해서 원심성 컨트롤 원심성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네. 그 원심성 운동, 발바닥에 대한 원심성 운동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네. 네. 지금 자세 내발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네요. 네. 이제 오늘 이 동작은 이제 내발기기 자세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발가락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오늘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발바닥 쪽에 있는 근육을 늘리면서 강화시키는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늘리면서 강화시킨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해부학적으로 상식을 하나를 좀 알려드리면 네. 우리가 이 발바닥 근막이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 장단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같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아리만 따로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이 발바닥만 따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같이 통합해서 이제 움직임을 해주셔야 돼요. 네네. 그래야지만 족저근막염을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타겟팅은 이제 이 장단지 근육을 얼마만큼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가. 네, 그것도 늘리면서 강화를 시키는 거죠. 이 자세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양손은 지금 어깨보다 손이 좀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양손을 조금 더 무릎에 가깝게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네. 당기고 네. 양손을 그래서- 무릎 가깝게. 네. 그래서 주먹이 뭐 한 2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네.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2개 정도 주먹이. 자, 이 상태에서 양손과 양 발가락을 잘 눌러 주시고 누르고 그렇죠. 손과 발 눌러 눌렀어요. 주시고 네. 자, 발가락 여기 살짝 들어 보실게요. 네. 네. 자, 요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보시는 거예요. 아, 엉덩이 띄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이시겠지만은 이 밴드가 엄청 이렇게 팽팽해져요. 그래서 종아리에서부터 이 발바닥까지가 늘어나면서 지금 힘을 내 무게 체중을 버텨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때 당연히 이렇게 등을 조금 펴주시고 엉덩이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자세를 뭐라고 하냐면 곰자세라고 그래요. 아, 네, 이 자세를 곰자세, 베어라고 하거든요. 베어. 곰돌이. 네. 아, 곰 이제- 기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 베어 포지션을 하게 되면 이 발바닥에서부터 이 아킬레스건을 타고서 이 캘프까지 완전히 쭉 익센트릭, 원심성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원심성으로 쭉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무릎을 원위치로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동작을 이렇게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이 몸통에 안정성이 잘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 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통의 안정성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따라 하시면서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작까지 같이 해주시면 훨씬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쭉 들어 올려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밴드가 이렇게 팽팽해지게. 네네. 그러니까 근육이 엄청나게 팽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등 펴주시고. 자, 여기서 뭘 해도 되냐면 뒤꿈치를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와. 그렇죠.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운동을 조금 숙련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동작을 좀 가져가셔도 느낌이 어떠세요? 힘든데 뭔가 수축 이완을 계속 하니까 움직임이 훨씬 더 어렵지만 편해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오케이. 천천히 내려오실 거예요. 와, 힘드네요. 네. 이게 다리를 전체적으로 다 쓰네요. 이 종아리 뭐 발바닥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허벅지 앞에도 힘이 들어가고 그렇죠. 배에도 힘 들어가고. 사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 대부분의 운동들이 전신을 같이 쓰는 운동이에요. 전신을. 장단지 근육만을 조금 타겟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지 사실은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코어가 안 좋으신 분들은 해도 좋고 힙이나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해도 좋은 운동들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을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이 하셔도 당연히 좋다라는 좋고. 거죠. 네. 네.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첫 번째는 내발기기 자세에서 베어 자세로 가는 요 동작이고요. 자, 두 번째 동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두 번째 동작은 저희가 좀 자주 흔하게 좀 볼 수 있는 동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말로는 런지라고 하고, 런지 정도야. 네, 런지라고 하고 명칭은 이제 이거를 하이닐링이라고 하거든요. 하이닐링. 그래서 또는 하프닐링, 이제 반무릎 자세, 런지.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 런지 자세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발바닥 근막에서 이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정강이 뼈가 이렇게 앞쪽으로 가줘야 돼요. 앞쪽으로 나가겠네요. 앞으로 가줘야 돼요. 그럼 위에 있는 이 골반은 같이. 그렇죠. 앞으로. 같이 앞으로. 그렇죠. 자, 앞으로 가주거나 또는 이 상태에서요. 그렇죠. 뒤로 가져오게 됐을 때 또 늘어나게 돼요. 늘어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앞으로 가도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 이렇게죠. 서 있는 상태에서, 고정하고. 그렇죠. 이렇게 뒤로 고정하고. 골반이 뒤로 내려가도 얘네들이 이렇게 눌려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골반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얘네들을 다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작을 이제 2개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작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이거를 하실 수 있어야지만 족저근막염이 좋아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강해지셔야 돼요. 이 동작은 해야지. 그렇죠. 네. 아까 이걸로는 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체중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대부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체중 실어서 하는 동작들이 많은데 네. 요 꼬무지락 하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그렇죠. 라는 얘기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힘으로는 절대 이 골반의 무게를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이 이 골반의 무게 그리고 이 골반 위에 있는 몸통의 무게, 그 몸통 위에 있는 머리의 무게, 그리고 그 옆에 달려 있는 팔의 무게까지도 버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엄청 튼튼해야 돼요, 이 발바닥이. 네. 그럼 지금 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 족저근막염을 정말 튼튼하게 트레이닝 시킬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오, 좋아요. 네. 족저근막을 강하게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 건데, 네. 자, 리쌤이 네. 자, 왼발을 앞에다가 놔보실게요. 왼발 앞으로. 앞에다 놓으시고 조금만 뒤로 오세요. 네. 왼발 앞으로. 네. 그 다음에 오른발을 뒤로 한번 해보세요. 오른발 뒤로 한번. 네. 그래서 이 넓이가 앞발과 뒷발의 너비는 좀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면 네. 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그냥 서서 한번 이렇게 벌려보는 거예요. 내가 편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리쌤은 이게 이 정도가 편하시잖아요. 네, 지금 근데 편해요. 저는 이 정도가 편해요. 네. 이 정도는 조금 저한테는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사람마다 벌려줄 수 있는 그 가동 범위가 조금 달라요. 그러네요. 네. 전 좀 짧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짧아서 그런 건 네. 꼭 짧아서 그런 것만은 네, 아닌데.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 무릎을 굽히고, 그렇죠? 이 뒤쪽도 무릎을 굽히실 거예요. 네. 굽히면서 양손을 패드에다 올려놓으실 거예요. 그렇죠. 패드에다 올려놓으시고 이 골반을 이 발 있죠, 발. 네. 이 발 위에다가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탐쌤 그렇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발을 벌리는 네. 그런 각도는 어느 정도 벌리면 좋을까요? 양발을 옆으로 네. 벌리는 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골반 넓이 정도가 좋고, 골반 넓이 정도. 네, 이게 좀 불안하신 분들은 어깨 넓이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와주시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팔이 네. 조금 몸하고 가깝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팔을 조금 더 앞으로 가져가셔도 좋아요. 그렇죠. 팔을 앞으로 네. 가져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네. 내 몸의 하중이 이 손으로 가면 안 돼요. 내 몸의 하중이 손이 아니고 이 발로 가주셔야 돼요. 다리로. 그렇죠. 아. 이 발로 가주셔야 되고, 네. 이제 뒤에서 봤을 때 이 발바닥하고 이 골반에 있는 좌골하고 거의 일직선이 돼줘야 돼요. 이 되게 중요해요. 네. 아, 엄청난 중요한 사실이네요. 이거는 사실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네, 이거는 네, 꿀팁 진짜. 사실- 다음 쌤의 꿀팁이에요. 네, 굳이 안 가르쳐도 되는 건데, 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요거 중요한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네.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골반이 요렇게 돌아가거나 요렇게 돌아가게 됐을 때, 발바닥 근막이 네. 내가 원하는 만큼 강해지질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좌골이 골반뼈가 틀어지지 않게끔 꼭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근데 골반뼈가 안 틀어지게. 네, 맞아요. 네. 근데 만약 이게 이제 보는 게 좀 어렵죠? 이거를 우리가.
내가 스스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죠.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주면 되냐면 양손을 골반 옆을 잡아보세요. 그렇죠. 양손으로 골반 옆을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반이 들어졌는지 안 들어졌는지를 손으로 좀 인지를 하셔도 되세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어깨는 너무 이렇게 펴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펴지 네, 말라고요. 그렇게 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둥글게 놔두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놔두시고 그렇죠. 자, 요 상태가 이제 됐으면 엄청 떨리죠? 네. 지금? 네. 그대로 이번에는 뒷발 쪽으로 오는 거예요. 네, 뒤로. 그렇죠. 요렇게 뒷발 쪽으로 오면 마찬가지예요. 이 골반의 중심 쪽, 좌골의 중심과 요 뒤꿈치가 예. 일직선에 놓여지게 만들어 주시고 뒤로 와 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리쌤이 엄청 떨고 있는데 지금 어떠세요? 네, 힘들어요. 잠깐만요. 근데 힘이 들어가요. 점점 하면서 네. 발바닥에도 바닥을 밀어주는 힘이 더 들어가고 그렇죠. 이 허벅지라든지 엉덩이에도 힘이 고정적으로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 상당히 느껴지죠.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이게 발바닥하고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칼프 쪽만, 종아리 쪽만 이제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대퇴사조하고 엉덩이 근육까지 같이 운동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네. 오케이, 잠깐 휴식. 아, 예.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네. 좀 쉬었다가. 네. 이제 리쌤이 좀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반대발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발을 앞에다 놓고 왼발을 뒤에다 놓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오른 발바닥 쪽으로 제 엉덩이 골반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가져갈 때 이거를 막 등을 막 이렇게 펴거나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게 이제 보상처럼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발바닥을 잘 고정을 해주시고 발바닥 잘 고정. 그렇죠. 제 골반이 앞으로 올 수 있게끔 그 상태에서 유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 그때 골반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잘 잡아주시고 고정이 되게끔. 자, 반대로 이제는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갈 때는 이 들고 있는 뒤꿈치를 바닥에 눌러주시면서. 네. 뒤에 있는 눌러주시면서. 발바닥으로 바닥을 눌러주고. 그렇죠. 눌러주면서 이 골반을 뒤꿈치 라인에 딱 맞춰주는 네. 거죠. 그러면 이 마찬가지로 이 허벅지 근육과 아킬레스건, 그 다음에 발바닥. 근데 이제 뒤꿈치 이렇게 뜨면 안 돼요. 딱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엉덩이. 이렇게 힘이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을 이렇게 펴면 안 돼요. 이거는 보상작용이다. 그렇죠. 등을 펴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등을 펴는 이유는 있어요. 확 펴지지 않게 조심하시는 거죠. 왜냐면 등을 펴면 다리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리 힘으로 못 버티니까 우리가 등을 그렇죠. 쓴다는 거죠. 기립근을 많이 과하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 허리 통증도 같이 있어요.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족저근막이 있으신 분들이 허리 통증 진짜 많이 호소하잖아요. 지금 대부분 허리 통증이 먼저 있고 나서 뭐 그렇죠. 족저근막염이 생기시는 분도 네. 있고 뭐 반대이신 경우도 있고요. 네, 보시는 분들은 내가 족저근막도 있지만은 이전에 허리 통증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그런 방법일 것 같아요. 네. 한번 이렇게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다리 운동, 네. 익센트릭 컨트롤 트레이닝을 한번 해봤었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처음엔 좀 힘들었긴 했는데 이게 발바닥뿐만 아니고 발바닥도 이제 힘이 들어가고 이 다리 전체가 내 몸을 지탱해주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네. 아마 이 동작을 이제 보시면서 따라하신 분들은 예, 충분히 느낄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막 심장이 같이 했잖아요. 예, 그렇죠? 막 네. 뛰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좀 주의하실 거를 말씀드리면 이 골반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발바닥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네. 네, 꼭 기억을 하시고 단계적으로 네발기기 자세에서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동작인 하이닐링에서 동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순서에 맞고 그 순서에 따라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좋을 것입니다. 네. 오늘 배웠던 동작이 좀 어려우시면 우리 전에 네발기기 동작도 올려드렸잖아요. 아, 네. 네, 그 동작을 먼저 하시고 이 동작으로 이어가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라는 담쌤의 얘기 맞죠? 그렇죠. 오케이.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발만 우리 보통 족저근막염이면 많이 풀잖아요. 그렇죠. 마사지하고 네. 스트레칭하고 이거 많이 하시는데 그거 외에도 이렇게 오늘 담쌤이 알려준 운동처럼 지금처럼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거든요. 좋은 운동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소개한 운동 꼭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말을 제야 될게 제일극장의 다음엔 리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